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l, the first and only 24-hour Korean radio station in Washington. Radio Hangul. 정보 데이트. 네, 정보가 함께하고 있는 시간 정보 데이트. 오늘 이 시간에는요, 뉴스타 부동산 유근열 사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한 달에 이렇게 모여서 주택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니까요. 네. 참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네. 뭐 요즘에 아시다시피 워낙 부동산이 화랑이라 네.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한 달 가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한 달 가고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 내일 모레가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에요. 네. 네. 우리 유 사장님께서는 뭐 추석 여기서 어떻게 지내셔요? 저는 또 그게 출장이 잡혀 있어서 그 사이에 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바쁘신 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8월달 네. 주택 동향이 어떻습니까? 이제 지난 7월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 8월달까지 그동안 있었던 크게건 작게건 제기해왔던 부동산 불경기가 곧 닥친다, 근 1년 내에 닥친다, 이렇게 주장해왔던 사람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음을 보여주는 네. 그런 한 2달이 됐다고 지난 7월달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전형적인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찾는 수요보다 공급이 워낙 달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것이 2005, 6, 7년도와 지금의 상황이 다른 거는 그때는 서브프라임이라는 것으로 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집을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마저도 집을 가수요로 사재꼈기 때문에 네. 그것이 경기가 살짝만 흔들려도 투매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왔던 거지만 지금은 융자받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저희 한인 교민분들 중에서도 스몰 비즈니스 오너분들께서 이제 텍스 보거나 이런 것이 좀 많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네. 돈이 있어도 집을 못 사요. 그렇군요. 크레딧 점수가 나빠서 집을 못 사고 몇 년 동안 시애틀을 비워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크레딧이 없어서 또 집을 못 사고 네. 굉장히 까다롭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어마어마한 화랑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의 집이 팔려 나가는 숫자는 2005년도와 똑같습니다. 와우. 2005년도면은 저희 뉴스타 부동산이 7월에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오래됐어요. 예, 지금 네. 저희도 이제 만 11년이 더 넘었습니다만 네. 그때 막 부동산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상황과 똑같은데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그동안 이제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불황이 곧 닥칠 것이다. 예전의 패턴과 너무나 똑같다. 이렇게 주장해왔던 사람들이 금년 7월달, 8월달의 성적표가 예년의 성적표와는 너무나 확연히 다른 아주 안정적이고도 또는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이런 것을 보여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조차도 없어질 것이다. 네. 매년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는 조금 둔화될 수는 있어요. 워낙 네. 많은 퍼센테이지가 매년 15%씩 올라왔기 때문에 좀 줄어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보면은 예년 대비 10%가 넘는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세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요즘 은행에 가면은 CD가 1%? 네, 진짜 많이 줘봐야 한 1.25% 정도 받으실 텐데 아마 부동산 투자의 어떤 그 가격의 상승률이라든가 또는 이런 수익률은 이런 그 금융상품과는 아무래도 큰 차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요즘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 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을 아무리 있어도 크레딧이 나쁘면 못 사는, 네, 그래서 그렇죠. 크레딧이 참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지금 이제 지난달 지표가 발표된 내용을 이제 조금만 훑어보면은요. 네. 펜딩 세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셀러 바이어가 팔겠다 사겠다가 계약서로 해서 합의가 된 부분이 작년 8월보다도 무려 또 12% 이상이
시장이 상승이 됐고 네. 집 가격도 11.6%가 상승이 됐고 네. 이런 지금 그 중간 가격이라 그러죠. 저희들이 이제 메디안 프라이스라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에버리지 평균 가격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평균 가격이라는 거는 전체 매매된 집 가격을 합쳐서 매매 건수로 나눈 거를 이제 평균 가격이라고 하는데 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메디안 가격이라 그래서 가장 높은 쪽과 낮은 쪽을 다 빼다 보면 가운데에서 만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중간 가격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그 네. 중간 가격이 예년 대비 얼마나 상승했느냐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주택 가격의 동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하겠는데 이것도 역시 네. 두 자릿수 이상 11%, 12%씩 전부 다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승을 가장 주도하고 있는 것이 역시 킹카운티고요. 네. 그 다음 번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스노무시 카운티.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 킹 카운티 중에서도 사우스 킹 카운티는 일반 킹 카운티와는 약간 트렌드를 달리합니다. 경향을 달리하는 게 이제 페더럴 웨이, 어번, 켄트, 카빙턴, 요 에리아들은 그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지금 발표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킹 카운티 여기는 이제 시애틀, 벨뷰 그다음에 그 위쪽에 이런 쪽하고는 약간의 트렌드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그 사우스 킹 카운티도 상당히 바빠지고 가격도 네. 올라가는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견진에서는 앞으로도 향후 글쎄요, 한 2, 3년간 이상은 이런 그 추세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지난달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만은 집을 지은 이 컨트랙터들이 또 컨스트럭션 컴퍼니들이 땅을 사서 집을 새로 지어서 팔 수 있게 되기까지는 거의 2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땅 지질 조사 해야죠, 드로잉 해야죠, 퍼밋 받아야죠, 유틸리티 끌어들여서 다시 지어 올려야죠. 2년도 빠듯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당장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늘어날 수 없는 공급의 현황이 지금 보면은 거의 2년 안짝으로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또 시애틀 같은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지역까지 예상한다는 건 제가 좀 어렵지만요. 이런 그 그레이터 시애틀 에리아 중심으로 해서 워싱턴주 시애틀 에리아 이런 쪽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2, 3년 동안은 집 가격이 굉장히 아마 상승하지 않을까. 네, 핫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부동산 동향도 알아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우리 그 뉴스타가 생긴 지 11년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좋은 소리 들려요. 뭐 그 이제 벨뷰 오피스가 또 10월 초 오픈한다는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예. 네. 좀 저희들한테는 참 수건 사업입니다. 벨뷰 사무실이요. 저희가 네. 또 아픈 기억도 있거든요. 저희가 에드먼즈 지금의 이제 리누드 오피스의 전신인 에드먼즈 오피스가 2005년에 오픈을 했고 네. 또 2005년 말에 지금 페더럴웨이 오피스의 전신인 타코마 오피스가 2005년 말에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저희가 이제 벨뷰 오피스를 오픈을 했는데 네. 2008년도에 그 불황을 맞으면서 사실은 가장 극심한 타격을 받은 곳이 또 벨뷰였어요. 벨뷰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벨뷰 오피스를 닫고 2년 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페더럴웨이와 리누드 오피스 두 군데를 유지를 하다가 거의 지금 만 8년 만에 다시 벨뷰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브라보. 그동안 참 네. 저희가 이 나왔던 시장이에요. 이제 그야말로 내놓고 나왔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일부 분들께서는 뭐 벨뷰 집 가격 다 올랐는데 이제 들어가서 뭐 할 거야. 그러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네. 사실은 뭐 집이 가격이 올라서도 팔고 내려가서도 팔거든요. 그렇죠. 네. 그만큼 또 예전과 비해서는 상당한 수의 저희 한인들이 또 늘어났습니다. 벨뷰 네, 지역에.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들어가더라도 뭐 전혀 저희들이 보기에는 또 시장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요즘 벨뷰가 굉장히 핫해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네.
그렇죠. 이제는 심지어는 한 번 손이 돌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몇 년 전에 사셨던 분들이 한 번 되팔기도 한다는 거죠. 네. 벌써 벨뷰 가격이 급상승하기 시작한 게 제가 보기엔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2013년도부터 갑자기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그 돈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왔었는데 3년이면 좀 팔기 시작할 때가 됐어요, 사실은요.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이번에 벨뷰 사무실을 오픈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뭐 물론 그 지역에 계신 여러 이제 교민분들한테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중국 손님들을 무시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중국 분들 중에는 의외로 중국 부동산에 가지 않으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십니다. 물론 저희 한인 중에서도 한인 부동산을 뭐 이용하지 않는 또 분들도 뭔가 계십니다만. 그런 게 있어요. 은행도 그런다고 그래요. 묘한 그런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한류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그 한인 에이전트를 찾으시는 비율도 사실은 그 많아요. 일반인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저희는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벨뷰 사무실을 이제 오픈을 하면서 중국계 시장 쪽으로도 저희가 좀 많은 눈을 돌리고 있고요. 뭐 그런 얘기는 뭐냐면 중국 분들 리스팅을 받아서 한국 바이어들한테 판매를 할 수도 있고 한국 바이어 리스팅을 한국 셀러 리스팅을 받아서 중국 바이어들한테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저희가 좀 더 많은 시장 규모를 늘리는 역할을 저희 시애틀 지역에서는 충분히 해왔다라고 이제 저희도 뭐 자부 아닌 자부를 합니다만은 이 벨뷰 사무실을 오픈함으로써 좀 더 저희가 한인 시장의 규모를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목적이 가장 크죠, 현재로 봐서는. 그 벨뷰 오피스에 그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오피스에서도 그 많은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이번에 겁니까?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면서 오픈과 동시에 바로 시작할 내용이 부동산 학교입니다. 부동산 학교요. 저희가 지금 아마 중국계 쪽에서도 직접 그 선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라이브 강의를 하는 부동산 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타 부동산 학교가 거의 유일한 케이스인데요. 최근 들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인 거를 사기 위해서든 남의 거를 이제 트랜잭션을 하기 위해서든 또는 본인을 트랜잭션을 할 때 상식적으로 미리 알기 위해서든 사실은 이런 강의를 들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페더럴웨이와 리누드에서 부동산 학교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이제 리누드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10월 초에 오픈을 하게 되면 그 날짜에 맞춰서 그 벨뷰 사무실에서 부동산 학교를 오픈할 예정인데 현재로 봐서는 이제 공사 진행 내용으로 봐서는 10월 7일 금요일부터 부동산 학교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곧 날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이제 광고를 통해서 한번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 말씀하시니까요. 그럼 자체 건물로 들어가시는 아닙니다. 겁니까? 그 팩토리아 몰 바로 옆쪽에 보면은 중국 마켓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 포스트 오피스도 큰 게 있고요. 그 중국 마켓 건물의 2층에 아주 새로 지어서 깨끗하게 좋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제 리스를 얻어서 이번에 들어갔죠. 그쪽에 그 이제 리스 값도 비쌀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글쎄요. 어떻습니까? 그 부동산 학교를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취미를 가지시는 사람 많은데 과연 그럼 부동산 학교를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내가 라이선스를 딸 수 있을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시간도 예전에 보면 예년보다는 한 50%가 늘었고요. 과목도 하나가 늘어나서 사실은 예전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벌써 부동산 학교의 규정이 강화된 지가 벌써 한 3, 4년 정도 됐죠. 그래서 아마 지금 저보고 시험 보라 그래도 책을 읽지 않고 지금 저보고 시험 보라 그래도 겨우 될까 말까? 그 정도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숫자라든가 날짜라든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학교 부동산인으로서 이제 아셔야 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 라이선스를 따시면 사실은 이제부터는 내가 나가서 활동을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으신데 부동산 학교에서 라이선스를 받으신다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운전을 라이센스.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 몇 시간 강습받아서 라이센스 땄다. 이제 그 이후부터 여러 가지 네. 연수도 필요하고 도로교통법도 다시 이제 몸으로 익혀야 되는 부분도 필요한데 네. 이 부동산 라이센스를 따시는 거는 또 이 영어 배우면서 그냥 ABC 배우신 겁니다. 그렇군요. 전체를 알아야 되는 것 네. 중에서 한 뭐 5%나 정도 아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라이선스 받으면은 어느 부동산 회사에 속해서만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래서 저희 이제 뉴스타 부동산 학교를 졸업하신 분께는 일단 저희가 뉴스타 부동산에서 뽑아드리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우, 네. 그래서 그 뉴스타 부동산에 이제 선택되셔서 저희 에이전트가 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접 교육을 합니다. 신입 네. 에이전트 분들 모셔서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제가 직접 교육을 해서 그 교육도 빠르면 한 달 반, 길면 2달 정도 네.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그 교육이 끝나시면 이제 실제 외부에 나가서 손님을 상대하실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에이전트로서 아셔야 될 만한 게 법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활동에 필요하신 사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양식들 또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를 매매하신다 그러면은 모든 부동산인들이 모든 비즈니스 업종을 다 운영해 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가 운영해 보지 않은 비즈니스에서도 장단점이 뭔지 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또 다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하려면 한 최소 2달은 걸리지 싶어요. 네. 좀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네. 이제 이 2달 동안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학교에 가서. 네. 그럼 이제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질문을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시험 치는 예상 문제집 같은 거는 어떤가요? 당연히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또 노하우죠. 그렇죠. 저희 네. 뉴스타 부동산 학교가 처음 오픈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 11년을 넘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 라이브 강의로만.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들 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저희들 에이전트부터 또 에이전트를 실제로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지식이나 상식을 얻기 위해서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수백 네. 명입니다. 저희들이 네. 배출한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판단 기준이나 이런 거를 많이 배우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시험 볼 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 똑같이는 나오질 있어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운전면허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네. 뭐 똑같은 문제를 외워서 나오는 경우는 없는데요. 이 부동산 시험을 보시면은 문제의 이제 풀링은 분명히 있습니다. A타입, 네. B타입, C타입에서 이걸 이제 돌려서 처리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A는 B다 이렇게 문장이 있다면 정답의 문장이 그거를 이제 비비 꼬는 거죠. A가 네. B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그런 비슷한 네. 문장들을 4-5개를 내놓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네. 그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만 그런 문제를 봤을 때 그렇죠. 당황하지 않으시거든요. 네. 그 노하우를 저희가 갖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공부가 꼭 내가 이 일선에 나가서 뛰는 것보다는 네. 앞으로 자기가 뭐 부동산을 산다든지 네. 이런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네. 이 부동산 상식 같은 것을 많이 알면은 뭐 좀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참 반갑습니다. 이게 벨뷰에도 네. 또 새로운 오피스 뭐 10월 7일경에 오픈한다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채 안 이제 남았습니다. 한 달 채 안 남았죠. 네. 공사가 이제 들어간 지가 저희가 한 일주일 됐기 때문에 네. 그것이 다 완결되고 또 저희가 이제 어큐판시 퍼밋이라 그래서 이제 시리 오브 벨뷰에서 입주해도 좋다라는 퍼밋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생각에 10월 첫째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10월 첫 주 금요일인 10월 7일 그때부터 부동산 학교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또 방송을 통해서 물론입니다. 좀 많이 네.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실 제가 그 8월 달에 주택 그 동향에 대해서 주문했는데 이런 것을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네네. 또 벨뷰 오피스도 한다고 아이고, 그래서 네,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정리 좀 해 주시죠. 예. 네. 우선 그 앞으로 향후의 부동산의 어떤 흐름이랄까 이런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향후 2, 3년간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네. 다만 그 상승폭이 지금의 상승폭만큼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최소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상당한 인상폭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네. 이유는 공급이 수요를 절대적으로 따라가질 못하고 있고 네. 지금의 수요는 가수요가 아닌 실수요다. 실수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애틀 지역의 집 가격은 당분간 하락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네. 과연 상승이 돼 얼마만큼 빠르게 많은 퍼센테이지가 상승되느냐 네. 이것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보데이트 오늘 이 시간에는요, 뉴스타 부동산의 유근열 사장님 모시고, 네, 8월 달에 주택시장 동향과 함께, 네, 새로, 네, 오픈하게 되는 벨뷰 오피스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새로 오픈하셔서 부동산 학교 꼭 성공하시고, 많은 학생을 배출하셔서, 우리 많은 그 동포들이 부동산 업계에 많이 활동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